자,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다고 합니다. 목표치도 90%가 아니라 80%대 정도로 낮추는 게 유력하다. 11월 말, 이번 달 말에 이제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은데,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. 이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90%로 올리고 굉장히 매년 쭉쭉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유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겠구나. 근데 보유세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계되는 항목이 한 60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낮추려고 하고 있다.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. 자, 서울경제 기사고요. 11월 9일 올라온 기사입니다. 정부가 이달 말 공시가격을 시세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,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,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고 하는데,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유형에 따라서 최장 2035년, 아파트는 2030년 현실화율을 90%까지 끌어올리려고 한 거를 이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한다. 이걸 3년마다 바꿀 수가 있어요. 90%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80으로 일단 낮추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목표 달성 기간도 2040년 이후로 늦추는 안이 유력하다.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 개정하는 거죠. 이제 중과세를 없애는 거. 3주택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이 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가주택이 있어도 2주택은 종부세 중과가 안 들어가고요. 자, 3주택부터는 종부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과표가 12억. 그러니까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한 24억, 2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올리려고 했는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죠. 아마 여러분들은 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거든요.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해가지고 2020년 11월 3일 딱 3년 전이죠.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설명드렸던 보도자료 뭐 원문 해가지고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, 여기 보시면 결론만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. 공동주택, 그러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현실화율 예상 추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, 참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분 나빴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. 여기서 또 등급을 나눕니다. 9억 미만, 9억에서 15억, 그리고 15억 이상짜리를 나눠가지고요. 이 15억 이상 고가주택을 먼저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25년도에 90%를 맞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20억짜리 집이 있다, 비싼 집이 있다 그러면은 25년도가 되면은 20억의 90%인 9, 2, 18, 18억을 공시가격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그 공시가격 18억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, 재산세 만약에 부담이 됐잖아요. 그럼 진짜 이거 완전 폭탄입니다, 정말. 그러면 이제 이걸 바라본 9억 미만, 9억에서 15억짜리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?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,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. 그런데 그런 분들도 27년 그리고 23년이 되면 90%로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.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아이고야 나 저거 못 사겠다고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2030년이 되면 공동주택은 다 90%로 맞춰버리겠다라는 어마무시한 계획이었고, 이걸 옆에 쳐다보이는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난 다행이야 단독주택이라서 하셨다면 큰 코 다치는 거죠.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. 2027년, 2030년 그리고 35년이 되면 전부 다 90%로 맞춰버린다. 그럼 이제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뭐 연세도 좀 있으시고 아마 현금 소득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일 텐데 정말 세폭탄을 맞을 뻔 했었던 거죠. 어쨌든 이게 이제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이제 바꾸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, 사실 이게 올 초부터 나왔었어요.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언제 되나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공시가격은 일단 보유세,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.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것뿐만 아니라 건보료,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다.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값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.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르는 경우도 있고, 특히 작년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
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씩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되는 공시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즉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와요. 그래서 왜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한 70%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버퍼를 좀 두려고 하는 거예요, 이게. 예. 이게 뭐 그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,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 세금을 줄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이유가 있었다.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지난해 11월 초에 발표된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,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왔다니까요. 작년에 로드맵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뭐 약간 좀 이제 뭐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회사 다니고 계시겠지만 팀장님이 박대리 11월 10일까지 이거 보고서 끝내 했는데 안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납기 어긴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죠. 근데 무슨 일개 회사도 아니고 국가 정부 기관에서 작년에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결과가 안 나왔고 올해 임시적인 숫자만 나왔고 올해 1년 다 돼서 이제 11월 달에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8월에 발주를 하셨군요. 그래서 국토부는 전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너무 높다. 그래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가지고 일단 목표치가 90%였는데 대략 80% 정도까지를 낮추고 그거 달성하는 기간도 좀 2030년, 35년이 아니라 좀 더 늘리겠다. 아마 2040년보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오네요. 탄력적 조정장치.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오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를 계속 높이면 현실화를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너무 지나치게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조정 장치를 두겠다. 뭐 이게 좀 합리적이죠. 합리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올해 11월 말에는 해당 내용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내년에 공시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?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내년도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결정이 된다. 근데 우리 올해 종부세 아직 안 나왔죠. 이제 조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옵니다. 정말 현금 이제 계속 없고 힘든데 저도 이제 종부세 고지서 받아들면 뭐 어떡합니까? 일부 되면 분할 납부하고 나머지 그냥 카드 할부 돌려야죠 뭐. 그러니까 지난번에 냈던 카드 할부 값이 끝나니까 이제 또 카드 할부 값 또 해야 되는 거죠. 인생이 다 카드 할부입니다. 자,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시면서 보유세 전망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어쨌든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. 그런데 이게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 항목에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로드맵을 만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